슈퍼블룸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책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측면이죠? 저자가 니콜라스 카입니다. 니콜라스 카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이거는 그냥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전작이 뭐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읽어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책이냐? 정말 많은 지식인들,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인용을 많이 한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저도 인용을 많이 했고 고 대표님도 인용을 많이 했어요. 명저 오브 명저죠. 그래서 작가만 봐도 믿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슈퍼블룸인데, 근데 또 살다 보면은 작가가 책을 잘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원서가 먼저 나왔을 거니까 이제 두 번째 측면, 원서 평가를 보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은 굿리즈에서 무려 레이팅이 1700개가 넘는데 평점을 4점을 넘겼어요. 4.04인가 03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서 평점 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도 4점을 넘겨서 역시 니콜라스 카구나.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아주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술이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면은 우리 세상은 풍요로워지나요? 빈곤해지나요?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고 이미 검증이 끝났죠. 당연히 풍요로워지겠죠. 그렇죠? 분배는 다른 문제인데 그냥 전체 파이는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니콜라스 카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신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도 유선, 무선 다 발전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스마트폰 나왔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점으로 AI가 나오면서 이 밑에 것들을 더 빨리 발전시키고 있죠. 컨텐츠는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개발은 더 쉬워졌죠. AI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가속화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면은 무조건 더 좋아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게 웬걸?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슈퍼블룸입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300권을 책을 넘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꼭 책을 읽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여러분 읽기 난이도가 상이 아니에요. 최상이에요. 그 말은 이 책을 평소에 책을 안 읽던 분들이 읽으면은 우리나라 말로 쓰였지만 번역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만만치 않다. 근데 오늘도 제가 3페이지를 읽어드릴 건데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읽고 싶은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도전 의식을 갖고 나는 좀 높은 레벨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왜냐면은 또 그런 책이 많지가 않거든요. 최고 수준의 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 왜? 여러분 또 책 읽다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포기해야겠다.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운동을 하다가 어떤 도전을 하다가 우리가 포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하물며 뭐 책 한 권 읽다가 포기하는 게 뭔가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포기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읽은 만큼 경험이 남고 읽은 만큼 뇌가 바뀌겠죠. 그렇죠? 이 책은 그래서 읽기 난이도가 최상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본론을 같이 읽어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나라는, 이건 이제 미국 자료잖아요. 이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인 시간 사용 현황 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교 활동에서 젊은 미국인의 참여가 급감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에서 젊은 미국인의 참여가 줄어든 거예요.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15세부터 24세까지 청년들이 친구들과 직접 만나 보내는 평균 시간은 하루, 이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10년 동안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고로 미국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국 중에서
스마트폰 아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제일 문제입니다. 평균 시간은 하루 133분, 2시간이 넘었는데 67분, 1시간으로 줄어든 거예요. 반토막이 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친구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400시간 넘게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그 빈 시간을 메운 것도 아니다. 그건 역시 하루 211분에서 187분으로 줄어들었다. 함께 어울리는 경험, 즉 스포츠를 즐기거나 외식하러 나가거나 공연 등을 보러 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 또한 줄어들었다. 10년 동안 그런 사교 활동에 투자한 시간은 거의 4분의 1이 줄어서 하루 238분에서 189분으로 바뀌었다.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연간 거의 300시간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은 젊을 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훨씬 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춘기에 확립된 사교적 참여 패턴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그러한 고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사람과의 접촉에서 멀어지는 정도를 고려하면은 종종 외롭다고 느낀다라고 대답한 고등학생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23%에서 완전 이게 그냥 정확하게 일치해요. 23%에서 42%로 거의 2배나 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분의 1 미만에서 거의 절반으로 늘어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여기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여기서는 2배가 됐죠.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연결의 기술을 이용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발전했죠. 무선 통신 발전했죠. 이제 AI 나와갖고 뭐 기술의 발전은 가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죠. 근데 연결의 기술에 이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더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끼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의 심리적 여파는 심각할 수 있다. 칸난과 베아지가 과거에 여러 연구를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대면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건강과 수명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게 뭐죠? 우리는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의 기술에서도 배웠죠? 우리의 DNA에는 함께 살아가는 게 그냥 디폴트 모드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뭔가 벗어나면은 한두 명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함께 살아가는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죠? 그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립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큰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리더 차원에서 이거를 알고 점점점 사람을 더 의도적으로 연결해 주려고 강요하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 또 후반부에 독서 모임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가 무료 독서 모임하고 커피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라도 만나고 다양한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무료 모임을 통해서 어울리게 하려는 게 그냥 여러분한테도 좋고 개인한테도 좋고 사회에도 좋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영업이익을 더 내면은 낼수록 이런 무료 행사를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그게 저희의 소명이니까. 어디까지 읽었죠? 가장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자 중에 외롭다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듯 화면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건 함께 나가 노는 것과 다르다. 온라인 상호작용의 혜택을 찾아낸 연구도 몇몇 있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겠죠. 접촉과 동시표현, 함께 경험하는 환경 등 온라인에서 모방할 수 없는 대면 상호작용의 측면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움직임의 힘에서는 뭐 배웠죠? 달리기를 해도 같이 달렸을 때, 노래를 해도 같이 불렀을 때, 춤을 춰도 같이 췄을 때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줌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은 얼굴을 보고 대화할 때 상대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운다. 이것은 말과 이미지를 다급히 훑어보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아주 미묘하고 신체적인 기술이다. 공감 역시 확장하기 힘든 인간의 특징 중 하나다. 가상의 세계는 차가운 곳이다. 많은 10대 청소년,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있어 21세기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하는 시대다. 뉴욕 대학교 사회과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2010년대에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무너졌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조너선 하이트는 뭐라고 주장했죠? 이 10대한테는 소셜 미디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저는 그 의견에 거의 큰 부분을 동의합니다. 전국 약물 남용 및 건강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런 데이터가 없나?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겠네요. 중대한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이거 봐요. 8%에서 16%로 2배나 늘어났고 여성 청소년의 경우 그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2019년에는 거의 4명 중 1명의 여성 청소년이 심각한 우울증 발작을 경험했다. 불안장애 비율 역시 급등했다. 우울증, 불안, 외로움의 증가세는 단순히 청소년이 자신이 정신 건강에 대해 소리내어 알리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객관적인 질병과 부상 수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치명적이지 않은 자해, 어떤 극단적 선택이죠. 치명적이지 않은 자해로 병원에 입원한 10대 중후반 청소년이 10년간 여성이 48%, 남성이 37%나 증가했다. 최악이죠. 최악이죠. 이보다 어린 10대 초중반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급증하여 여성이 무려 188%, 읽는 것도 괴로워요. 남성이 48%나 늘었다. 극단적 선택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여 10대 중후반 여성은 64%, 남성은 35%, 10대 초중반에서는 여성은 134%, 남성은 109% 증가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의 장점만 보고 그 다음에 기술의 단점은 잘 알려지지 않아요. 왜? 기술의 장점이 있으면은 그 기업은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 기술이 왜 좋은지가 점점 미디어에 퍼지지 이게 왜 나쁜지는 뭐 생각 있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거대 자본한테 어림도 없죠. 그다음에 이권 관계자들, 주식이 오르기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쁜 얘기는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그냥 왜 페이스북이 재밌고 좋은지 그런 거는 그냥 귀신같이 퍼져요. 근데 이 페이스북 때문에 사람들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 이거는 잘 퍼지지 않습니다. 왜? 딱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딱히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은 이런 책 읽으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강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고 대표님이 알려준 논문을 하나 이렇게 캡처해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진짜 별의별 연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거를 검증하고 있는 페이퍼인데 아직 피어 리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워킹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퍼블리시는 안 된 거예요. 알카이브에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연구냐면은 자연 실험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아이폰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AT&T가 독점을 했기 때문에 AT&T가 있는 곳에서만 아이폰을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출산율과 아이폰을 쓰지 않는 곳에서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니까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에 무려 30에서 52%까지 아이폰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은 그냥 뭐 보급률 1위 항상 이런 걸 우리나라는 강조했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인터넷 광 케이블이 빨리 깔렸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도 우리는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삼성 갤럭시도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빨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트릭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냥 몸만 살아있고 정신은 진짜 영화 매트릭스처럼 된 거예요. 어떤 가상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게 이 싱큐베이션입니다. 일단 단톡방에서 다른 분들이랑 교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도 있고 커피하우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줌 토론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모임인데 결정적으로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책을 읽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요즘 시대에 10명 중에 7명이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죠.
근데 이번 25기가 좀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자주 많이 해드리니까 가입률이 높아요. 벌써 40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어요. 아직도 모집 기간이 80일이 남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네이버에서 신큐베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신청을 하세요. 거절의 기술, 이미 이게 얼마나 좋은 책인지는 제가 특강을 10개 넘게 찍었죠. 문의 내공은 여러분 진짜 어느 정도로 좋은 책이냐면은 제가 이거 PDF로 훑어봤다가 그때도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종이책으로 꼼꼼히 다 읽었어요.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런티도 걸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나는 생각보다 별론데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저희 회사 CS 주소랑 전화번호를 남겨드릴게요. 거길로 여러분들이 자비로 책을 붙이세요. 그러면 제가 5만 원 여러분 통장으로 붙여드릴게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진짜 여러분 누가 책 추천하면서 이 책 별로면은 5만 원 여러분들한테 그다음에 책값보다도 비싸요. 5만 원이. 그쵸? 그거는 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냥 제가 5만 원 드리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떻게든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이랑 기업의 총수랑 우리나라 모든 리더들이 다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1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책을 모든 사람이 읽게 만들 거예요. 이 책 읽고 나시면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 이거는 제가 워드 파일로 훑어봤는데 훑어볼 때 이미 좋았어요. 근데 저는 책을 종이책으로 다시 책 접어가면서 밑줄 꼼꼼히 그어가면서 읽은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이따가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미쳤습니다. 읽는 인간은 설명이 좀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이거는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는 책이고 이거는 겐자부로 선생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겐자부로 선생님의 책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사실 문해력 특집이에요. 문해력 특집입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거 3권 읽고 나시죠? 정말로 문해력이 한 10배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4권, 뭐 거절의 기술은 여러분 그냥 넘사벽 책입니다. 이 4권 다 읽으신 다음에 서평 제출하시면 여러분 뭐 받을 수 있죠? 서티피케이트. 이거 받은 분들이 계속 그래요. 내가 인생에서 받은 상장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다. 그러면서 매달까지 저희 자비로 다 붙여드립니다. 집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이거는 저희 사회 공헌 사업이에요. 무료 독서 모임이라니까요. 여러분 책 살 돈 없는 분들 서점에서 읽고 서평 쓰셔도 뭐라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서점에서 읽는 거 대환영입니다. 근데 이 책들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밑줄 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실 거예요. 엄청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짜 여러분 요번 25기는 무조건 꼭 참석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보통 1000에서 1500명 하거든요. 굉장한 숫자예요. 저는 25기는 꼭 3000명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해력을 올리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신종호 교수님이 이미 벌써 인터뷰를 해주신 것도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책 한 권 나오는데 저자 특강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는 유튜브로 송출해드릴 거고 저도 특강 찍을 거고 고 대표님도 찍을 거고 고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도 찍을 거고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 저자 특강 있을 거예요. 읽는 인간 고 대표님이 또 해주실 거예요. 저도 좀 할 거고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아셨죠? 진짜로 꼭 신큐베이션에 참여를 해보세요. 제가 커피하우스도 25기 꼭 할게요. 제 자비로 여러분들 커피를 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미친 거 아니냐고. 왜 미쳤나요? 저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먹고 살만한데. 그거 커피 다 사드려봤자 뭐 50만 원, 60만 원 밖에 안 해요. 그걸 제가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할 수 있으면 매일 하고 싶어요. 매일. 정말로 금전적인 거 다 따져봐도 할 수 있으면 토일 매일 100일 하고 싶어요. 100일. 만약에 제가 50만 원씩 쓰면 1년에 5천만 원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왜 못 쓰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을 때는 한 달에 2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델주와 전용 행사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하우스도 있으니까 25기 꼭 진짜 꼭 신청을 하십시오. 아셨죠? 저랑 만나서 또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질의응답도 하고.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